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기분 좋은 금요일. 근데 시장 흐름은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덟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고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 8가지 특징주 골라왔거든요. 대진표 공개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선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시장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냥 안 좋을 때는 항상 미국 다 따라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장도 뭐랄까요, 기다렸다는 것처럼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좀 시장에서 좀 찾아낼 이런 이슈, 전략 좀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좀 조정받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럴 때 오히려 역으로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좀 담아야 될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최인우 전문가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이라든지. 저는 지금 일단은 올해가 사실은 어찌 보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통장에 잔고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차별화가 돼버리는군요. 네. 왜냐면 지금 워낙 빠른 이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흐름이 또 어느 종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지금 분위기예요. 네. 그다음에 특히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연이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 이게 주가도 떨어지거나 생각보다도 이제 쇼크도 먹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에 신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해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최고의 섹터는 정책주입니다. 정책주에 그게 보통 그 분위기나 시장 흐름이 1년은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뭐 4대강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대북철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된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한데 네. 이번에는 또 최고의 섹터는 이런 조정이 들어와도 원전주는 무조건 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내 종목에는 이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더라도 나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는 가지고 있을 때요. 그게 바로 믿음 종목이에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거 하나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저는 공개를 미래 해주시죠. 자동차입니다. 미래 자동차. 전기차, 뭐 아니죠. 자율주행차 이런 거. 우리나라 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냥 완성차 지금 자체를. 많이 완전차입니다. 하락했는데. 네. 자,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2차 전자 시장에 뛰어들었나요? 안 뛰어들었나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거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었죠. 아직 안 만들었죠. 예. 자동차의 한 40% 이상의 돈을 남에게 사가오는데 다 이거예요. 방앗간을 하고 있어요. 네. 방앗간 했는데 전라도에서 쌀을 사서 떡을 만들고 어디고 부산에서 만들고 다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방앗간 사람은 어떤 쌀이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현대차가 지금 2차 전지를 남에게 사오지만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시점에 들었으면 이 집 잘하네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게 방앗간 근법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방앗간 사장님은 얘가 푸근합니다 진짜. 네, 예. 방앗간 사장님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장 올해가 가뭄이 돼서 쌀이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장주. 개인 투자가는 절대로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관과 외인의 시각으로 장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멘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작게 소프트웨어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적게. 무조건 작게. 큰 적게. 냉장고에 네. 음식 조그맣게 하면 전기값이 별로 안 들고 물을 많이 안 내니까 당연히 상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작게 빠른 회전율로 빠른 회전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면 현금도 네. 있을 테니까 그렇죠. 여력도 충분해서 금방 전환이 되긴 네, 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냉장고에서 매일 열 수 있는 게 보통 뭡니까? 김치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먹기 때문에 열지 않습니까? 세팅을 해놓죠. 그렇죠. 그리고 계란도 많이 사놓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찜도 하고 프라이도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계란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빠른 섹터, 빠르게 1, 2% 먹고 계속 이렇게 큰 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조금 이익이 나면 네. 무조건 빨리 순환을 돌리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했을 때 뭐 원전 아니면은 네.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을 꼽아주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 방앗간 그 이야기 하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많이 맛볼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가장 뭐가 제일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방앗간 그러면 주인이, 네, 맞아요. 네, 네. 기술력이 좋아지고 그 제품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인 건가요? 네,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네. 항상 보다 시각을 좀 크게 보고 네. 어떤 뭐 메인 주가 어떻게 나갈 건지 방향을 같이 따라가는 게 기관의 관념과 외인의 시각으로 같이 가야지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렵네요. 그 현대차 네. 정의선 회장님이 쌀집 그 방앗간 주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저 LG 에너지 솔루션 쌀도 한번 사보고, 네, 맞습니다. 삼성 SDI 것도 사보고 네, 이러다가 맞습니다. 야, 이 집이 잘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가장 맛있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모르는 거죠. 기관의 시각을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완성차 쪽을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원전 그리고 완성차가 되겠고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조정 구간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반도체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네. 관점이군요. 네네. 네.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업황의 매크로 현황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은 반도체 뭐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이게 바닥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다라는 근거는 어느 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예. 악재,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들이 소멸이 되어 가고 있고, 물론 뭐 새로운 변수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이미 뭐 연준에서도 계속 긴축에 대한 우려는 말을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이 된 바이고. 알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코로나도 이미 뭐 위드 코로나로 당연히 가는 방면에서 네. 네. 그러한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앞으로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그런 산업의 발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네. 거기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부분들이 반도체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바닥을 다지고 가장 먼저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TSMC라든지 아니면 뭐 UMC, 나냐 뭐 매크로닉스 대만 업체들이죠. 대만 업체들이 해외 지금 쪽이네요. 네, 예. 뭐 실적 같은 부분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네. 이게 결국에는 순환하듯이 영향을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이미 실적은 좋은 걸로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왔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만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의 매크로가 좋아진다면 네. 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지금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십니까? 네, 좋아지는 거. 하반기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짜 가격 할인에 들어간 그런 시점이네요. 네, 그렇죠. 작가 같아요. 반도체 스토리라인을 또 만들고 계시는데 네. 기승전결로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반도체라는 게 제조업체도 있고 그리고 장비업체도 있고 또 특수가스 같은 소재업체도 있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순서로 좀 움직일지 이걸 좀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비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비요? 네. 네, 저번에도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말씀드렸지만 네. 공장이 증설이 되고 있고 그 공장이 증설된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장비를 먼저 보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게 이제 머리가 아프시다면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아닌가라고도 이제 뻔한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하고 제조 중에서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 장비인데 그게 동시에 제조업체를 골라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뭐 제조업체든지 아니면은 유통하는 업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통. 유통과 또 제조는 거의 같이 가긴 하지만 예, 그 부분을 같이 봐도 네.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중소형주에서는 네.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눈여겨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러 그쪽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테크윙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크윙은 자주 언급되네요. 이게 실적이 확실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실적도 또 실적에 받쳐지는. 비해서 여전히 이제 시가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두 종목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원전, 그러니까 정책주를 봅니다. 근데 테마로 짧게 보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게 그동안 움직였었기 때문에 원전 좀 보자고 얘기하시고 네. 또 완성차까지는 믿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또 스토리를 어떻게 좀 짜주셨냐면 장비하고 제조. 이제 장비가 더 좋긴 한데 이왕이면 복잡하면 제조도 같이 가자라는 관점이시고 네. 또 소재가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종목 중에서 하나머티리얼즈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정 구간 어쨌든 씨앗을 심어야
또 날씨 좋아지고 또 가을 되고 이랬을 때 또 수확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그렇죠. 대비해서 오늘 네. 오히려 저희가 더 공격적으로 네. 이런 섹터와 테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진표 보면서 8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대진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뭐 파월 의장 입 때문에 계속 들썩이고 있는 미국 증시, 국내 증시가 되겠습니다. KB금융, 현대해상, 은행대, 보험의 대결입니다. 네, 2라운드입니다. 선진 그리고 로보로보가 있는데요. 네. 선진은 사료 관련주를 엮어볼 수 있겠고 로보로보, 이 로봇 관련주죠. 이 두 가지 어떻게 분석할지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8강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대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솔루스는 이 박을 잘 만들고요. 그리고 또 대덕전자는 또 기판을 또 잘 만듭니다.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라운드입니다. 송원산업 그리고 태경케미컬이 있는데요. 송원산업은 산화방지제, PVC 안정제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태경케미칼 산업용 가스 제조 업체입니다. 이 두 가지 업종도 조금씩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8강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대 보험, 보험대 은행, KB금융대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KB금융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우등생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고요. 예. 현대해상은 최근에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폭발력 있게 올라가고 있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저희가 채팅창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금융, 현대해상 금융과 보험 쪽에서 워낙 좀 엉덩이가 무거운 그런 종목 아닌가 싶은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수익도 잘 낼 수 있을까요? 금융주입니다. 이 금융지주가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일단 질문이 있죠. 일단 선택이 아니고. 네. 일단은 금융지주가 왜 좋으냐면 옛날에는 은행이라면 다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 연말에나 보는 예, 거죠. 그렇죠. 연말에나 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금융 자체가 이제 패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 이거죠. 기존만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맡기고 그 사이에서 중간에 어찌 보면 차익적인 이익만 바라보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지주들이 네. 국가적인 옛날 20년 또 통폐합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뭐 KB 같은 경우에도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도 통폐합을 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국민은행은 대동은행을 인수했었고 주택은행은 동남은행을 인수했었어요. 네. 옛날에 그랬었다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은행이 지주란 말입니다. KB금융 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금융이 안에 보험도 있고요, 저축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근데 금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신용이 떨어지는 게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으로 우회하지 않습니까? 캐피탈 쪽으로. 그래서 한 14개 이상의 탄탄한 조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기업들 오늘 종목에서도 다 해외 베트남이나 중국 공장이 다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데서도 이제 달러, 그러니까 외화가적인 부분 이런 데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돈에 관련되는 거는 무조건 따라다닌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빌려주고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계속 보험주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금융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재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하고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힘드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캐피탈이라든지 보험료 쪽은 제2, 제3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주가가 오르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률을 좀 보험 쪽은 더 넓게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5만 원 주식이 있다면 당연히 차후에 배당이 높은 걸 사시겠습니까? 낮은 걸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거 해야죠. 당연히 높은 걸 네. 받으면 현대해상을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지만 큰 투자라든지 대형으로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조그만 이게 마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길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변화, 성향이 수급, 다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수급을 네. 본다든지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52주 최고가를 찍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천천히 기관, 개인 그다음에 뭐 금융 투자라든지 많은 데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다 좋아요. 더 좋은데 하자면 오히려 토탈적인 부분이
좀 안팎으로 여유가 있는 KB금융이 낫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매매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좀 더 네, 어필을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KB금융 선택해 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KB 같은 금융이요? 쪽으로 네네. 봐주시겠는데 그럼 KB금융 쪽과 관련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음. 뭐 이렇게 딱히 드릴 말씀은 잘 없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 이렇게 동시에 나올 때 지금 솔직히 현대해상도 잘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둘 다 수혜라고 하는데 왜 보험주가 더 잘 가는 겁니까? 아,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이제 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손해보험 청구에 대한 그런 건수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플러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네. 오히려 손해보험 쪽에 많이 좀 치중이 되고 있는 수급이 치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재료는 좋은 재료는 많을수록 당연히 이 섹터나 아니면 종목에 많다 보니까 네.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 안에서 이 금리 인상은 이 손해보험 쪽에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읽어봐도 손해보험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네. 그 같은 관점으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예. 빠질 때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래요? 보험이 빠질 네, 때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고 거리두기 네. 제한 해제가 되는 상태에서 이미 다 나와 놀고 있더라고요. 네, 뭐 네. 당장에 뭐 그 건수들이 이제 증가를 일단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이제 하고 사고가 있습니다. 터지겠죠, 그 전보다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보험 이런 거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 보험상, 그렇죠. 뭐 실적으로는 뭐 늘어날 수 있겠지만, 뭐 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 그렇게 그렇군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네. 미나잉커님은 여행 가실 때 보험 드시나요? 네.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저는 짐 네. 붙이기 네. 바쁜데. 예. 네,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는 조정이 올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전문가 모두 이제 KB 금융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 은행주가 갖고 있는 매력 자체를 또 설명해 주신 게 최인호 전문가고요. 김영우 네. 전문가는 이제 지금 보험주 쪽에 대한 방향성이 오히려 은행주보다는 좀 더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골라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선택 보시죠. KB금융 대 현대해상. 역시 KB금융이 67%로 현대해상을 꺾고 올라가게 되네요. 네, 확실하게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은행주 쪽으로 좀 방향을 트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현대해상과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께서 좀 전략을 짜주시고 가격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해상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현대해상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죠. 4%네요. 네, 오늘도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렇게 생명 관련주들이 사실은 지금 이 배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많이들 지금 진입도 하고 하시는데 네. 지금 너무 고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고점같이 고점이라 보이는데도 말할 수 없는 게 네. 지금 코로나라든지 수많은 지금 외환적인 원달러 환율적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아직 계속 이게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더 조금 조정 구간이 있을지 몰라도 또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갈 거로 예상됩니다. 네. 당분간은 되는데 네. 지금같이 오늘 이렇게 좀 장이 안 좋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조정 구간에도 오늘 이렇게 올라갈 정도면 네. 사실은 포인트 잡기는 힘들어요. 포인트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차별화되는 자기가 편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나름대로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시면 이거 조금만 가지고 있는 조금만 해서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네. 들어가지만 조금만 한번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간 것보다는. 네. 그래서 가격은요? 네. 가격은 35,000원. 35,000원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금씩 들어가셔야 하고요. 또 지금 제시해 주신 게 35,000원입니다. 네, 현대해상 아쉽게 떨어졌지만 35,000원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KB금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사료대 로봇이 되겠습니다. 선진, 그리고 로보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사료는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진짜 오랫동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사료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계속 갈 줄은 몰랐어요. 다 저도요. 테마다 막 이랬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그쵸.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잡아 드려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진대 로보
야, 저 선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냥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고요. 로보로보도 최근에 한번 시세를 냈다가 네.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십시오. 네, 그럼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명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저는 선진입니다. 선진이요.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선진이죠. 네. 자, 그럼 사료 이번에는 쪽으로. 네. 김영우 전문가께 좀 더 먼저 기회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선진 어떤 부분에 좀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사료주들이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죠. 그쵸. 현대사료를 비롯해서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명분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곡물가. 예. 네, 이제 각 종목마다 예. 이제 제가 그 종목이 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근데 명분이 지금 제대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사료주들은 조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선진도 뭐 이제 사료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자세하게 이거를 굳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나라고 한다면, 네. 펀더멘탈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것도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거가 없는데요? 네,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 때문에? 이후에 아. 거래량이 절대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네. 이번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이슈 때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정책주가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인수위에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 돌아다니는데 움직이는 그런 행보를 제가 쫓고 있는데 네. 보니까 로봇 산업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정부가 또 정책적으로도 좀 메리트 있게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오늘 로보로브를 지금 종목으로 올리셨지 않습니까? 네. 예, 로보로브를 줬는데 사실 로봇은 제가 본 섹터 중에서 네. 바이오를 대체하는 좀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섹터입니다. 대체하는 섹터요. 네. 왜 실적은 안 이유가 나오는데 기대가 높다 이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정책 완화에 관련돼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당연히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일단 시장에 풀어서 상승해야 될 일단은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로봇은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는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제 전자제품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지능형에 관련돼 있는 네. 협조적인 부분이었는데 네. 로봇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 초등학생들 키우는 집들은 다시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키우는 집. 이게 과학상자라고 해서 과학상자 1, 2, 3, 4 이게 네. 바로 이 회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의 다 웬만하면 이 물건을 아. 판매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네. 판매하는 곳이 국가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죠. 안전 예. 탄탄하죠. 안정적이지만 예. 수익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게또 있고요. 왜냐? R&D,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왜 이런 곳에 집중하냐면 보통 식총이 3천억 정도 되고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사주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 하면 로봇에 네. 관심 많다 하면 회사를 찝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서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기대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우선은 두 분이 모두 선진을 골라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쪽에 조금 더 기울었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료대 로봇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선진, 이 사료 쪽으로 골라주셨네요. 네. 64%로 로보로보를 꺾었습니다. 네. 자, 로보로보,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제 새로운 제약바이오의 또 다른,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대체제가 될수 이렇게 있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보로보와 관련된 전략과 가격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자, 로보로봇. 저 옛날 수익이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좋은 기억이 있으시고. 예, 좋은 기억이 있죠. 예, 저 네.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근데 나쁘진 않는 구조입니다. 일단 구조인데 일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은데 지금 네. 오늘 또 어제 연속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역센터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렇게 무슨 세미나인가 뭐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아직 제가 아마 그 들어본- 현대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걸 그런 겁니다. 거로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지금 이 정부 인사들도 거기 이제 제재라든지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기대적인 심리도 또 반영돼야 되겠죠. 저 목표가는 11,500원, 11,500원을 잡고 11,500원. 11,500원 이요? 정보점이 약간 밑에 있는 11,500원인데요. 네. 지금 오늘 어찌 보면 꼬리 물고 내려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온 거나 마찬가지지만 네. 오늘 갑자기 한 이틀
올라간 그 분위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눌렸을 횡보적인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일단 거래량도 밑에 보시면 그래도 나름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받쳐주네요. 받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아, 광어요? 강원에 네. 가자미. 가자미, 좀 네. 나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실적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든지 재무제표에는 좀 민감하신 분들은 네. 좀 이거 보면 좀 황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보고 확인하시면서 성향에 따라. 투자 성향에 따라 예. 많이 또 중요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억해야 할 부분은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셔가지고 로보로보는 11,5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빨리빨리 가보죠. 지금 박 그리고 기판대 대결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지박. 이런 박들, 그러니까 얇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되게 잘 다루는 기업이라고 하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와 대덕전자 두 종목 투표에 올리겠습니다. 한 종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전자는 진짜 끝없이 올라왔네요. 저는 그러니까 PCB 쪽 업황은 진짜 전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모든 종목들이 PCB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그럼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걸 더 좋게 갈라보죠. 보시는지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어떤 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오늘 PCB 관련도 개별 섹터입니다. 그것도 PCB가 다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한 두세 정도 종목만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네. 이 대덕전자를 한번 대덕전자요. 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대덕전자를 고르고 싶은데요. 네. 이건 대덕전자는 그냥 꾸준히 담으면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네, 솔루스 첨단 소재로 가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러면 이게 더 수익률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매력과 관련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솔루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제 전지박 사업을 본격화를 하면서 매출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이번 분기부터죠. 이번 분기부터 이제 전지박이 출하가 되고 네. 이 부분이 큰 폭으로 매출이 좀 이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주력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에 경우도 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1위 북미 전기차 업체의 그런 배터리 생산 라인에 공급이 또 시작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영향을 지금 이렇게 연쇄 효과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이제 제대로 나올 거라고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배터리 셀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터리 업체들이 점점 캐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확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그런 그 부분은 좀 많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OLED 소재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OLED와 그리고 전지박의 높은 성장성을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많이 가져갈 거다. 그게 주가에 많이 반영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PCB 쪽에서는 대덕전자입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719억으로 전년 동기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줬고요. 실적 좋더라고요. 최고였죠. 네. 이거는 뭐 배수가 아니라 거의 뭐 앞자리 2개가 나올 정도니까요. 2,585%. 이야. 비트코인입니까, 이거? 네. 자,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좋죠. 많이 완전 올라도. 좋죠. 네, 상당히 좋죠. 그리고 PCB 관련된 거 계속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PCB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AI라든지 칩 첨단화가 되면 네. 이 회사들이 시키는 대로 이 물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투수처럼 포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으려면 기술이 선행이 돼야 돼요. 선행 기술. 그러면 그렇죠. 박판화가 된단 말입니다. PCB가 지금 이만하면 더 작고 더 얇게 더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 원하고 더 빨리 기술이 나가야 돼요. 미리 앞서 있어야지만 그 오더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 그 예.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뭔가요? 건가요? 돈이 많이 들어요. R&D, 연구개발을 해야 돼요. 치고 나가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고 하더라도 네. 이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기술이 뭐 판가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이 회사와 그건 쌓이는 그냥 거잖아요. 쌓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바로 중소기업의 좀 그거죠. 한계성. 그만큼 이 네, 한계성이죠. 자본은 많이 안 갖고 있나 봐요.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러다가 네. 또 금리 인상까지 그러면 여러 가지 안팎으로 다 하다 보면 상당히 악조건 힘들어지죠. 속에서 네, 예.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가들 모르기 때문에 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따지고 네. 하면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하죠. 예, 이게 조금씩 이제 그 분위기에만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외인과 기관의 시각으로 봐야지만이 이제 승리할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두 시각으로 보면 대덕전자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일단 그 순간에는 이익을 볼 수 왜 있어요. 골라주신 왜 거예요? 골라- 오늘 샀을 때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이 회사에 이문이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됩니다. 아, 그럼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당연히 있겠네요. 솔루스로 가야죠. 첨단 소재. 가야 가야죠. 네,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봤을 때는. 당장 수익을 보기에는 대덕전자가 좋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신 종목이 올라가게 그쵸. 되니까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대덕전자입니다. 오, 야, 대덕전자. 팽팽합니다. 네, 54%로 간신히 이겼어요. 지금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짧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닌가? 또 아까 채팅창 보니까 예. 대덕전자 떨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결과는 또 대덕전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대덕전자 올리고요. 솔루스 네. 첨단 소재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많이 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전지박에 대해서 새로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랑 연이어서 이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1분기 매출뿐만 아니라 2분기도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기 이제 시가 높게 띄우고 하방 압력 줬던 그날 이제 거래량이 떴거든요. 네. 저런 게 이제 소위 개인들 물량 뺏는 그런 패턴인데 저 부분에서 이제 물량 뺏은 다음에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 그 물량이 강한 물량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지금 수익 실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정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73,000원쯤에서 담아서 목표가는 한 8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000원이요? 7,000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올라갔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73,000원쯤에 들어가셔서 87,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는요. 자,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지겨워. 송원. 지금 방송 한 3회째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송원산업 또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네. 태경 케미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른데 두 화학주의 대결. 어떤 화학이 더 강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흐름은 송원산업이 조금 더 높이 그렇군요. 올라가고 있는데 네. 차트상으로 보기에도 송원산업이 조금 더 가파릅니다. 네, 이 둘 중에서 골라보자면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걸 더 잘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 케미칼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 바닥을 딱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돈을 벌려면 송원산업 가야죠. 그때 이야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송원산업 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송원산업은 최인호 전문가가 이사로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송원산업 매력부터 발산합니다. 송원산업 뭐 항상 이야기 이제 때문에 입이 아프셔서 설명 안 해주시는 거 우리나라의 아니에요? 네. 폴리머 안정제에서는 일단 전 세계 2위 그러니까 오.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NCC 쪽이 너무 좀 가부화 좀 많이 걸려서 화학 내에서 NCC? 네.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마스크예요. 마스크처럼 화학이 돈이 된다 하니 지금 계속 회사들이 확장시키고 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 송원산업은 안정적인 일단 거래처들이 많이 돼 있고 일단 기술력으로서는 제조나든지 정제 기술이 하는 거는 최고 기술 그러니까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게 송원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믿고 가더라도 이 수입 내시는 데는 나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태경 케미칼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태경케미칼은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드라이아이스로 제일 유명하죠. 네. 그렇죠? 저번에 이제 종목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갈렸는데 네. 다행히 이제 두 종목 모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콜드 체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네. 그 파이자? 코로나 백신 했을 네. 때 좀 많이 그때도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요즘에는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드라이아이스의 대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액화 탄산 가스 비중도 2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그때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지금 태형케미칼은 저기 지금 한번 역사적인 거래량이 한번 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거래량이 지금 나가지 않는 물량이 나가지 않는 그런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포인트만 잘 잡으셔도 네. 이 태경케미칼에 대한 펀더멘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물론 좋지만 저런 거래량이 어찌됐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탄력성을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이라고 얘기하니까 쓱닷컴이라든지 마켓컬리가 지금 IPO 준비 중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어쨌든 업황 자체가 더 커지는 거니까 네.
태경 케미컬 입장에서 되게 좋은 재료겠네요. 당연히 좋죠. 네, 예전에 없던 그런 트렌드가 많이 생긴 거니까 그쵸, 처음에 마켓 이제 관리 때문에. 마켓 관리 사장님이 그 새벽 배송 한다고 했을 때도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하고 이게 되겠냐라고 네. 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진짜 기업들이 좋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 크게 성장을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의 그런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건 진짜 새벽이라는 개념은 많이 바꾼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이 네. 원전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맞습니다. 같이 정책수에 입을 수 있을까요? 좀 많이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정확히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원전에서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전이랑도 엮어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건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기대감 하고요. 쪽이요? 네, 네. 지금은 드라이아이스와 그리고 액체 탄산가스 어. 그쪽에서 좀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8강 4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두 전문가의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호 전문가 태경케미칼, 최인호 전문가는 송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마지막 종목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어떨까요? 송원산업 대 태경케미칼. 태경케미칼 65%로 아무래도 송원산업이 많이 나왔어서 이제 조금 질리셨을까요? 네. 재료 소멸된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함이 아주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네. 느낌은 그렇지만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근거에 맞아요. 따르면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네, 점 짱짱하다는 거. 네, 체크를 해보고요. 네. 자, 송원산업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가격 전략이 어떻게 보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가격을 정리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송원산업. 네, 송원산업은 딱 보시면 이게 차트를 보시면 그냥 비교할 수가 없는 굉장히 우상방에 그냥 고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다 이제 정리됐네요. 다 정비를 네. 되고 21평 그 밑에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그만큼 계속 힘이 받쳐주고 있는 게 거래량도 계속 꾸준히 계속 유지해주고.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힘 자체가 올라가는 탄력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좋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종목의 진입을 저게 그림에서 보면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가면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 수익에서 내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에 뭐 이렇게 목표가 6%, 5%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 실현 한번 나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28,000원 28,000원을 잡고, 네. 꽤 잘 봐주셨는데요? 네, 잘 봐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송원산업 2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태경케미칼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4강 넘어갈게요. 네, 자, 4강 첫 번째 라운드는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KB금융하고, 그리고 또 사료 쪽에서 선진입니다. 네. 크기 때문에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또 각자의 예.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 KB금융, 그리고 사료,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 선진입니다. 한 종목 골라주시고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그 중에 선택하십니까? 선진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선진이요? 네,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선진이 8% 넘어요. 넘게. 선진을 네. 작년 차트까지 한번 좀 멀리? 봐주시겠습니까? 네, 멀리요. 자, 저 위에 고점 보이시죠? 예. 22만 7천 원입니다. 22,700원. 22,700원. 네. 자, 저 시점이 뭐냐면 딱 작년 이맘때예요. 작년 3, 4월 달. 그때가 뭐냐면 옥수수값 7년 만에 선물가 최고치 찍었었고 네. 세계 식량 이제 지수가 식량난. 식량난 상승했을 때예요. 그때 진짜 계속 갭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작년이에요. 자,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동일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버렸어요. 곡물값 곡물값 치솟고 튀었죠. 자, 비료란 특징이 뭔지 아시죠? 비료는요. 네.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북한이 힘들고 불쌍해도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쌀은 못 줍니다. 왜 쌀 못 줄 것 같아요? 적군할 때 쌀을 어떻게 줍니까? 군량미를 어떻게 줍니까? 비료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비료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는 먹어라. 그렇죠. 대북 지원 사업이 비료는 들어가도 쌀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한 국가에 어찌 보면 기본 베이스 중에 제일 전력에 보면 제일 밑에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사료부터 시작해 사료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네.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많이 안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선진이요? 선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2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22,000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회사는
두 번째가 뭐냐면 포크벨리 하죠. 포크벨리.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요. 예, 네. 그 회사지 않습니까? 하림에서 나온 포크벨리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리고 확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되죠. 네. 고기 사러 가면 포크벨리랑 예. 한돈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정리해드린 졌습니다. 아, 좋아요. 또 중요한 거는 제 스타일.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양돈이라지 않습니까? 예. 시골에서도 이제는 농사를 안 짓고 그냥 폐수적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거리를 두는 사업이에요. 오물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외 특히 스페인이라든지 덴마크, 독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전초적인 기지를 돼지고기 이게 수요가 많은 중국, 뭐 미얀마, 네. 필리핀 한 5개 국가에 나와서 지금 이런 배양 사료부터 시작해갖고 축산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긴 좋습니다. 네, 올라갈 이유가 많기 때문에 선진을 골라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KB금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KB금융을 이제 골랐는데 결국에 이제 국채금리의 이제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결국에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KB 같은 경우에 지금 업계 최고의 체력적으로 본다면 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이라든지 지배 구조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이제 향후에도 지금 은행 업종의 그리고 시가총액 1위는 저는 지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네. 지금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지금 이번 연도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런 부분 지배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 꾸준히 기업은 이어져야 된다. 그 투자를 받은 만큼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기업이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우리도 좀 드리는데 미국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맞습니다. 예. KB금융이 그러한 부분에서 은행 업계에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도 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도 좀 가진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대출이자 이제 점점 늘겠네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죠.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그 은행에 대한 규제들이 풀리겠죠. 좀, 전 정부에 네. 비해서 좀 많이 풀려진 점도 네. 좀 약간 자본주의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KB금융에게는 좀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갈렸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선진을 최인호 전문가 얘기해 주셨고, 김영우 전문가도 KB금융,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종목을 또, 이야기 라인을 좀 잡아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선택을 해 주시겠습니다. KB금융 대 선진. 자, 결과 보여주시죠. 네. 선진이 간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KB금융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게도 크고 네. 이러니까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가격은 이제 목표가 65,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국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고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뭐 5월 정도까지 바라보면 될까요? 아니면 쭉? 그냥 쭉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네. 계속 올릴 거거든요, 금리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진 올리도록 하겠고요. KB금융은 6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치고 두 전문가의 선택으로 대덕전자가 올라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태경케미칼이 그 카운터 파트너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대 태경케미칼. 둘 다 각자의 강점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도 많이 올라왔고 태경케미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저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조금 더 수익률을 내기 좋을까요? 저는 갑자기 정색 좀 하지 마세요. 화내시는 줄 알고. 예, PCB 기판, 예. 대덕전자, 네. 예, 갑자기 한 1초 하더니 저는 대덕전자고요.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는요?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덕전자를 고르고 싶지만 저는 태경케미칼을 고르겠습니다. 네. 각자 3라운드, 4라운드에서 골랐던 종목을 그대로 밀고 가 주십니다. 네. 자, 그럼 태경케미칼 매력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래량 한번 터져주고 위에서 이제 계속 고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드라이아이스 시장이라든지 배송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 포인트도 있죠. 원전 네. 포인트에 그러한 나중에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대덕전자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매집하면서 가면 좋은 종목, 실적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지만 이 태경케미칼은 지금 탄력적으로 봤을 때, 탄력성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는데, 뭐 실적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FCBGA. 네. 이거 읽으려니까 못 읽겠어요. 어쨌든 이거
반도체 기판인데 최신 반도체 기판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러면 매출에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 기판 산업은요,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들이 더 얇고 더 좋게 만들려면 고성능 들어가면 기판이 아까 말씀드린 얇고 예.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네. 그 선행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뭐 DDR5부터 시작해 지금 계속 5G 사업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통신에 관련된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최고의 실력과 기술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 실력이고 기술이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뭐 기판 업체에서는 그래도 5손가락이 들 정도로 네. 지금 다른 기판 업체들은 오늘 계속해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주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이.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깡패라고 어.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 업황 내에서도 참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네, 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의 선택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경케미칼 대 대덕전자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결과 보시죠. 자, 대덕전자 47%. 태경케미칼 53%. 네, 그렇습니다. 자, 태경케미칼이 근소한 차이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태경케미칼 올라갔는데 대덕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가격 전략 잡아주세요. 네.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짧게 잡습니다. 32,000원.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많이 아까, 올라가서 예, 많이 올라가고 네. 있지만 제가 하지 않습니까? 우상방의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조정받기 들어가는 구간도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종목이 마음에 들고 확신이 있으시면 네. 들어가야 조금 진입을 짧게 들어가셔서 이제 조정 때 조금 사시면서 이렇게 이게 계속 그렇게 추가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항상 목표가를 정해야 됩니다. 고점을 찍을 때는 항상 목표가를 정하고 손절가도 정해야 돼요. 내가 2%니 3%면 빠지면 무조건 숨도 안 쉬고 나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야지 고점 구간에서는 항상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상승할 때는 저렇게 슈팅이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수익성도 더 좋다고 보십니다. 손절가까지 정해야 한다. 네. 네, 대덕전자 3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짧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태경케미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 가볼까요? 자, 결승의 두 가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선진대. 태경케미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B금융을 제치고 올라왔고요. 태경케미칼은 대덕전자를 제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사료대 화학이네요. 자,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네. 어떻게 보면 둘이 뭔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서로 닭이 이렇게 먼저냐, 달걀이 필요한, 먼저냐.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자, 지금 차트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바닥 짚고 둘 다 올라와 있는 묘한 평행 이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진대 태경케미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진대 태경케미칼 김효우 전문가님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전 태경케미칼입니다. 계속 미시는군요. 태경케미칼, 네. 의리.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 선진 미십니까? 예, 선집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4강 라운드에서 엇갈렸던 종목들이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부터 네. 태경케미칼 관련된 내용 좀만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아까 이제 드라이 아이스나 뭐 액체 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특히 이제 조선 수주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맞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본업에 대한 그 흐름이 이제 강세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쓰이는 이제 액체 탄산의 매출이 그쪽이요? 좀 더 증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박 건조 기간 같은 경우 24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계약을 들어가면은 장기 또 계약이 네, 되죠. 2년 동안 또 이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생각을 게또 하고 있군요.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찌됐든 삶의 변화가 비대면 경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새벽 배송이고 그 부분에서 드라이 아이스 수요는 꾸준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배당금 역시도 20년간 배당금. 지금 꾸준하게 배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환원 정책도 잘 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세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선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선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하는 업종을 하고 업황이냐 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침부터 어제부터 계속 장을 보면 어떤 종목이 다 올라갑니까?
곡물, 사료. 그럼 안 해요. 그럼 아는데 왜 그 종목을 안 사는 건지 말이죠. 늦었을까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목표가를 정하고 손절가를 정하고 이건 진입을 하면 되는 거죠. 코앞에서니까 되게 기분이 저- 묘하네요. 네, 혼나는 것 아니 같아요. 알면서 왜 안 들어가는지. 근데 아는데 아니, 무서우니까 예.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샀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은행에다가 맡기고 2% 3% 이자를 받는 게 KB금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최영 전문가 믿으면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예. 왜 시세가 반영이 돼 있고 또 작년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 있는 그 고점을 분명히 차트가 뭡니까? 일단은 보여주죠.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전에 저렇게 상황이 어떤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이유를 알면 예. 지금도 왜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가야죠. 동일하기 때문에 학습해가지고 못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투자는 그래서 발전하네요. 자기가 생각하고 예. 자기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예. 어려운데 지금 일단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봐도 항상 다 비료, 사료, 곡물, 그다음에 유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뭐 위에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좀 의미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오히려 뭐 선침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분들을 진입하는 구간은. 그래서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제대로 잡을 줄 아는 게 정확한 투자라고 봅니다. 네. 약간 혼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복수해 지금 주세요. 바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태경 케미칼의 선진입니다. 선진. 복수 실패했어요. 네, 혼날만 했네요, 저희가. 네, 선진 56%로 이겼습니다. 네, 오늘 우승 종목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우승 종목은요? 바로 선진입니다. 선진 축하드립니다. 네, 56%. 간신히 이겼어요. 네. 자, 그러면은요, 우선 1등을 한 선진 최인호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뚝심 있게 밀고 올라오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이라든지 가격 잡아주시죠. 진짜 오늘 단기적으로 한 7.8% 올라가지고요. 야, 세요. 예, 너무 세 올라가지고. 예. 목표가는 오늘 사는 목표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올라간 그 정도를 보고 갭을 보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조정이 약간 하루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수가 지금 어느 예, 정도? 매수가가. 매수가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세요? 자, 지금 오늘 올라간 그 지금 8% 지금 말한 사이에 또 1% 또 올랐습니다. 네. 8.4% 정도 지금 겁나요? 오르고 있는데 네.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좀 들어가고 이틀 정도 3일 정도 조정 들어가는 시점에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고요. 이틀 정도? 왜냐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계속 연성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네네. 다들 예상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고 항상 들어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 2, 3% 잡고 목표가를 잡고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고점에 들어가는 위치에 갈 때는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진입니다. 네. 자, 우리 김영호 전문가는 이제 이야기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태경 케미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략 가격까지 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거래량 이후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저는 이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조정 라인은 이제 저기 그 이전에 박스권이 있어요. 그 이전에 박스권에 저기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가는데 저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금 전체는 파랗게- 네 맞습니다. 네, 저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파월도 계속해서 빅스텝에 대해서 어제 이제 발언을 했고 네. 그 부분이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선진도 좀 우승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게 세력이 이제 끌어올리는 주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그 연관성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밀접한 관련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선진입니다. 여러 가지 팁이 많았는데 우선은 이틀에서 3일 정도 기다려 보신 후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15,000원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경케미칼은 1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가 오늘 장 마치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또 하시는데요. 주제가 저거네요. 한번 말씀을 네.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상승하는 종목에는 어떤 신호가 나타난다. 네. 그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 네,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제목 잘 뽑았는데요. 네. 거의 시그널 저와 함께. 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산업을 하나 설정을 해서 제가 그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아하.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의 4시부터 있을 공개 방송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